반갑습니다.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미팅을 해거든요. 뒤에 갈 때도 보이고 갈 때도 여기는 회장님. 이게 누가 진짜 어찌했어? 네, 음소거 해주셨나요? 음소거. 음소거 도움을 해보면 그거 뭐겠노? 왜요? 왜 여보세요? 이렇게 이제 시작한다고? 네, 이제 9월 야, 우리 16일, 도움 없도록 할까? 치아 볼까? 네, 9월 16일 부업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조혜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애터미는 시작과 끝을 사원과 함께 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원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합니다. 믿음에 있으며 네, 오늘은 제가 그 성공을 위한 필수 선택 애터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우리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애터미 회사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터미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가볍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회사 생활을 13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 때는 공부하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남들보다 부지런히 일하면 이제 성공하는 삶이 될 거라고 해서 이제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한 해, 두 해가 가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제 노후에 대해서도 좀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막 이래저래 걱정이 되다 보니까 또 회사 생활 말고 또 다른 일도 계속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엄마로부터 애터미를 전달을 받았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엄마가 거의 뭐 하루에 10개씩 동영상을 보내고 이제 계속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저는 애터미가 싫어가지고 보지도 않고 있다가 저희 남편이 우연히 그 동영상 회장님 강의를 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다가 아,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방법이 아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진짜 합법적인 건지 진짜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있는 회사인지 열심히 알아보고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2020년부터 애터미 사업을 인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다들 이제 이런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진짜 믿을 수 있는 회사인가? 이런 세 가지 퀘스천을 가지고 이제 좀 알아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던지 뭐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시던지 또 이제 치킨집을 내시더라도 좀 많이 알아보고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제 생각 많이 하고 이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많이 알아보고 또 스폰서한테 조언도 얻어보고 또 성공자들의 또 성공담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신 다음에 비전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겠다고 하고 또 내일 가서 다시 안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간혹 있으셔가지고 제대로 알아보시고 이제 몰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시면 조금 더 유튜브나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알아보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셔가지고 네, 노후에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 네, 처음 말씀드릴 거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지금 뉴스만 봐도 이제 암울한 내용만 계속 나오잖아요. 뭐 좋은 내용보다는 뭐 코로나 이제 확진자 내용 계속 불가리네. 나오고 조금 어두운 내용 계속 나오긴 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 사회는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화가 계속 가속화될 것이고 지금 재택근무나 뭐 원격 수업, 온라인 소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다음에 딸이라고? 큰딸. 네. 아유, 들어가서 연장이 지금 되고 하고 있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반대로 또 출생률은 감소하기 때문에 진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부의 집중이 더욱 증가해가지고 소득 격차가 더 많이 심화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4번째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급성장, 급격한 확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0년 더 일찍 다가온 우리 미래 사회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제 재택근무가 벌써 확산되고 있고요. 지금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커피숍에서도 일할 수 있고 어디 뭐 밖에 벤치에 앉아서도 일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지금 줌 미팅을 통해서 다 같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화상 미팅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이 확산돼가지고 원격 수업도 지금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진짜 상상도 못했죠. 학교를 안 가고 이렇게 컴퓨터로 앉아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는 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저희 조카만 보더라도 초등학생인데 진짜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모님이 옆에서 케어를 해주고 이제 조금 세심하게 봐주는 애들은 이제 진도를 좀 잘 따라잡고 이제 잘 하는데 부모님이 또 맞벌이시거나 집에 혼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하다가 뭐 다른 거 게임 하다가 막 이러니까 또 집중을 잘 못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갭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공부 같은 것도 습득 능력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제 어떻게 저희가 극복해 나가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과제로 남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서비스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달해서 시켜 먹는 분 많으시고 뭐 총알 배송, 로켓 배송 뭐 이런 거 엄청 많죠.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게 계속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이고 이제 디지털 워크라고 해서 공장에 이제 사람이 예전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공장이 이제는 1명, 2명 관리자만, 감독자만 있게끔 계속 변할 거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대규모 또 실업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새로운 잡들도 생겨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10년 일찍 미래 사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이 미래 사회를 맞이해서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미래 사회가 온 만큼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면 네, 앞으로 미래 사회가 더 낙관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자본주의 시장에 입각하여서 뭐 자유, 평등, 소유가 이제 이런 키워드로 진행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지식혁명에서 생산혁명, 나중에는 이제 공간혁명까지 가가지고 앞으로는 개방, 협력, 공유 이런 사회로 계속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못한다고 이제 핸드폰 못 만지신다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줌 미팅 같은 거 하나씩 배워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화만 문자만 하던 분들도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많이 발전이 될 것입니다. 혹시 긱 경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긱이라는 용어, 네, 긱이라는 용어가 이제 뭐 1920년대 미국의 그 재즈 공연할 때 그 공연자들이 펑크를 자주 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메꾸기 위해서 주위에 다른 이제 전문가들을 임시적으로 고용해서 연주를 했다는 데서 이제 긱이라는 게 생겼고 지금 긱 경제가 앞으로 활성화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긱 경제라는 게 이렇게 임시직, 프리랜서들이 점점 노동력 공유 서비스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는 뭐 정규직의 목을 맸었죠. 임시직보다는 정규직의 목을 맸었는데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이제 3년 전에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이제 프랑스어 번역을 해야 돼서 구글로 번역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를 저희가 이제 섭외해서 그분과 같이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진짜 5개 국어를 하는 전문가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일하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내가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하고 그다음에 늦게까지 야근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냐. 나는 지금이 너무 좋다.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한 만큼 이제 적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그렇게 프리하게 일을 하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저 때만 해도 이제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임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또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력도 이제 공유하는 서비스가 이제 예상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기워커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또 책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좀 다양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명 연장과 노인 인구 증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지금 너무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100살이 장수가 아닙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100세는 보편화되었고 앞으로 120세, 150세까지도 이제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보시면 이제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그다음에 의학 기술로 수명은 연장되니까 이 중간에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거냐. 이때 보시면 소득도 없이 그다음에 질병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암담한 이제 노인 생활을 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면은 이렇게 4가지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빈곤, 무직, 질병, 소외. 하지만 외국에서 은퇴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했을 때 외국에서는 자유, 그다음에 프리한 시간, 그다음에 풍족 이런 게 생각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은퇴하면은 바로 빈곤, 질병 이런 거 생각나니까 조금 걱정되는 노후 생활이 예상이 되고 그걸 예상을 이제 저희가 조금씩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일을 하지 않고서도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지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소유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령화 사회.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5.5%입니다. 이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에 근접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이 너무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른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한국이 빠르다라는 게 이제 가장 문제이고요. 한국의 이제 평균 연령이 42.6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이 들어섰죠.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조금 더 필리핀이나 이런 쪽은 조금 더 젊죠. 그래서 20대 후반 평균 연령이 그런데 비해서 한국은 이제 42.6세로 연령도 다소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급격한 인구 감소, 지금 혼인도 많이 안 하는 추세고 또 출산율도 많이 저하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부터에는 지금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지금 자연 감소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가 1명이긴 하지만 진짜 본부장님 아이가 5인 거는 진짜 훈장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부분 진짜 다른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런 출생아 부분은 진짜 책임지고 나라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출생아 수가 점점 감소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제가 한 칼럼에서 읽었는데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님이 인구 소멸 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2100년 정도 되면 지금 인구의 절반 이하 2천만 명 정도가 될 것이고 2300년 정도에는 이제 한국은 점점점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칼럼을 보고 정말 좀 뜨끔했습니다. 뜨끔했는데 사실 저는 둘째, 셋째 낳을 계획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저희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 아이의 또 미래에 대해서도 또 걱정이 되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이 힘들잖아요. 이런 또 질병 같은 거, 바이러스 같은 것도 다 계속 창궐하는 시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저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화두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생산 인구, 그렇기 때문에 생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30만 명씩 40만 명씩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생산 인구는 지금 15세에서 64살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지금 2033년부터는 최대 50만 명씩 지금 계속 감소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부의 집중이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 격차가 심화된다는 내용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빈부 격차가 상당히 큰 나라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그래프 보시면 2015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1%의 부의 점유율은 99%가 차지하는 부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뭐 여러 가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크게 성장한 회사들이 대부분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하고 있는 회사들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리앗 플랫폼을 후발주자인 다윗 플랫폼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진짜 개발자여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거 비슷한 거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도 페이스북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그 거대한 자본과 또 마케팅 능력을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부의 집중과 소득 격차는 이런 의료 서비스까지도 지금 심화시킬 수 있고, 수면 불균형까지도, 또한 삶의 질까지도 좌우한다는 이런 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서울이나 이런 데는 좋은 의료기기들이 많이 이제 밀집해 있고, 저기 시골 이제에서는 이런 좋은 의료기기를 이제 서비스 받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친구가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니까 이런 걸 보면서 좀 심하게 느낀 게, 이 장비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면 이제 피도 적게 날 뿐만 아니라 며칠 만에 바로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배를 갈라서 개복 수술을 하고 진짜 뭐 2주, 3주 동안 입원을 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제 그게 이런 수술 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진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수술하고 또 쉽게 치료받고 이런 삶이 되면 진짜 우리 수명 불균형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암울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키워드가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산업의 발전 개념도 보시면은 초창기에는 물물 교환으로 이제 거래를 했었고, 두 번째는 뭐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세 번째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같이 서비스를 하는 거였는데, 네 번째 보시면 유통 4.0은 플랫폼 사업자가 나타나서 그 중간에서 이제 사업자랑 소비자,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를 연결해 주면서 중간에 서비스 차지를 받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게 진짜 어디에 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진짜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모든 게 다 플랫폼입니다. 친구와 소통하는 이런 것도 SNS도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하는 운영체계 이런 것도 다 플랫폼이고, 저희가 전자결제로 하는 거, 전자상거래도 다 플랫폼으로 하고 있고요. 모든 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게 다 플랫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회사 보시면은 이게 전 세계 시가총액 탑10 기업이었습니다. 2009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음영 처리한 게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라는 딱 두 개 회사밖에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보시면 7개 회사나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10에서 7개가 플랫폼 회사고, 그 영향력과 지배력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명 다 아시는 회사일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회사들 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큰 기업이죠. 메가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고, 지금 이 메가테크 기업,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진짜 이
승자 독식을 하면서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책자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녹색 매기 네이버라는 이제 회사가 지금 많이 몸집을 키우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가빠라고 하고 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GA 약자를 이제 앞에 약자를 따가지고 부르는 건데 얘는 구글, G는 구글, 얘는 아마존, 그 다음에 F는 페이스북이고 A는 애플,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 다음에 뭐 하웨이 이런 메가테크 기업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뭐 자선,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자선책도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승자 독식해가지고 이 기업만 살아남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진짜 우리가 아마존에서만 토마토를 사 먹어야 되는 그런 날들이 오는 게 아닐까? 이제 다들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회사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다각화하고 있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뭐 이런 거를 좀 알게 됐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런 네이버 같은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는 거를 가입을 하고 매월 4,900원만 내면 네이버로 소비한 5%를 현금 캐시로 적립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쓰고 있으시더라고요. 100만 원만 쓰면 이제 나중에 5만 원이 적립돼서 그걸로 또 딴 걸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또 추가 혜택을 줍니다. 뭐 음악을 또 무료로 들을 수 있게끔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뭐 저장 공간을 늘려준다는 그런 혜택도 있고 이렇게 가진 여러 가지를 또 추가해가지고 혜택을 주니까 이 4,900원이 한 달에 4,900원이 전혀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커피 한 잔 값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런 걸 이용하고 있고 또 아마존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진짜 다른 소비자에게 이렇게 알리고 판매하도록 도와주면 일정 부분을 광고한 소비자들에게 또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뭐 이렇게 수익 모델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도 마찬가지죠. 이제 보시면은 제품을 유저나 블로거의 SNS에 노출해서 판매가 되게 하면 또 광고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지금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터미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애터미도 더욱더 발전하고 다양화해서 사업 다각화도 모색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회사들은 진짜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수익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플랫폼 시장 이야기하면 이 경제 흐름 4분면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저도 처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다니는 것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는 사실 그 주식도 사실 전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노동으로 수입을 당연히 그게 이제 정당한 대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시스템 사업으로 돈을 얻을 수 있고 수입을 무궁무진하게 창출할 수 있다는 걸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저희가 세계적으로 95%, 전 세계 95%가 이렇게 노동 수입으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급여 생활자,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 그다음에 자영업자나 전문직도 노동 수입에 해당합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노동 수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 수입의 특징 보시면 시간과 돈이 이제 비례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 48시간 계속 일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끝이 없는 물동이 소득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수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하면 수입이 끊기는 그게 노동 수입인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대부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꿈이나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장이 되는 거다.
자영업자 사장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E에서 S로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넘어가려고 이제 우리나라는 꿈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걸 꿈꿔야 됩니다. 이렇게 노동 수입을 하다가 권리 수입, 시스템 수입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고 이쪽으로 가야 우리는 시간이 시스템에 비례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끝이 있는 구조. 일을 안 해도 수입이 생기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동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노동 수입이 전부가 아니고 이런 시스템 사업가가 돼서 권리 수입,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수입을 창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40에서 70년간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사업가가 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을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삼성이나 현대처럼 대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직원 500명 이상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진짜 어렵죠. 불가능하죠.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시스템을 매입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를 가입해서 매입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자본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영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영 능력이 없거나 또 이제 사회의 여러 환경과 맞지 않으면 또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존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신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터미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잘 짜여진 시스템에 나 혼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부터 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이 3번째 방법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이 3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3번째 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계속 보면서 진짜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전문직 중에 이제 일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제 주위에 제 친구만 해도 지금 변호사고 돈을 많이 버니까 전혀 이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진 않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물통 사업이고 일을 그만하면 수입이 끊기는 사업이다라고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로 살고 싶으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 빈곤하게 살고 싶으신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이제 또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장점을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무자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이 필요 없고 매몰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임대를 해야 되거나 직원을 고용해야 되지 않으니까 초기 자본이 필요 없는 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평등한 사업입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조건, 뭐 학력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조금 능력이 없어도 평등한 성공 기회가 보장되는 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전업이나 부업도 가능하고 일에서는 끝이 있습니다.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소득이 발생되는 그런 일이고 연금성 소득이라고 해서 자면서도 제가 이제 은퇴를 해도 계속 소득이 발생하고 또한 상속까지 되는 3대 상속까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물통 사업이랑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워렌 버핏이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 주위에는 대부분 회사원이라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냐. 이제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 놔야 된다. 특히 또 자영업자시라면 더더욱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또 언제 이제 이런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꼭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면 앞으로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2잡, 3잡, 4잡 막 외국에는 그렇게 여러 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절대 이제는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애터미에 대한 회사 소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터미는 과연 어떤 회사고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취급하는지,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은 어떠한지, 그리고 성공 시스템은 어떠한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를 제가 선택한 이유도
믿을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CEO였고 CEO의 마인드가 일단 정직하고 도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잘 보거든요. 회사를 뭐 투자할 때도 보는데 지금 뭐 오너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미스터 피자 이런 데는 진짜 30년 된 회사가 매각당하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CEO가 문제가 있는 CEO들은 이렇게 밑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회사가 위태로울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고객들도 모두 떠나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을 수 있는 CEO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애터미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도까지 두 자릿수로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는 국내 매출이 1조 800억 원을 했고요. 글로벌 통합 매출로는 1조 5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43.2배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년 동안 1조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는 네이버랑 애터미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네이버는 워낙 유명한데 애터미는 또 그렇게 이제 지상파나 이렇게 통해서 발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10년 만에 1조 매출을 한 유니콘 기업이 네이버랑 애터미밖에 없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인류 기업을 넘어 초인류 기업을 지향하는 3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하죠. 원칙 중심, 회장님의 원칙 중심 마인드가 있고 두 번째는 동반 성장입니다. 애터미 혼자 잘 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성공하고 합력하는 회사들이 같이 성공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가난한 이웃이나 그다음에 다른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착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2019년도에는 1억 불 수출탑까지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도 하는 국위 선양하는 너무나 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터미는 제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은 생필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그다음에 소비자들로서 재구매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한 번 쓴 소비자는 있어도 이제 안 써본 소비자는 있어도 딱 한 번만 쓴 소비자는 찾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필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비자의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명품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제품이 런칭되고 있고 기존의 제품도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들어서 또 계속 리뉴얼하고 있는 그런 애터미 제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쓰고 누구나 바르고 누구나 먹는 계속 쓰는 생필품 제품, 지속 소비 제품이 애터미 제품입니다. 그래서 해모임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회사 다닐 때 해모임 제가 일을 하면은 이제 해모임을 가져다 달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모임을 애터미는 이제 그런 직원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 어디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회원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 돈 주고 사서 이제 식약처 선생님께 식약처 선생님께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장품 이런 것도 네, 너무나 좋아서 입소문이 많이 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식품, 뭐 패션 계속 이제 무궁무진하게 신제품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대중명품, 메스티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티지가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했었는데 대중을 뜻하는 메스와 명품을 뜻하는 프레스티지 프로덕트의 합성어로 대중명품을 지칭하고 우리는 절대 품질, 그다음에 절대 가격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이제 쇼핑 큐레이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뭐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100개, 200개, 300개 많은 제품, 냉장고 하나를 쳐도 여러 개 제품들이 나오는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큐레이션해서 최적의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GS 전략으로 외국에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유통할 수 있게끔 전력을 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2019년 다단계 업계 최고 매출 제품 순입니다. 이거 보셨죠? 그래서 10개 중에 진짜 4개가 저희 애터미 제품입니다. 1등, 2등 애터미가 휩쓸었고요. 5등, 6등 애터미 제품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해모임은 2014년부터 지금 6년째
업계 최고 베스트셀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가 보시면은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다음에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인이 지금 5위에 등극했고, 이제 침생 유산균이 6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회사 제품들은 어떤 제품인가 봤더니 아메이 제품은 뭐 필터 제품이고, 이게 앤모스피어 스카이가 이게 공기청정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구나. 다른 제품들은 또 뭔가 하면서 저도 이제 유심히 봤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 제품이 이렇게 4개나 베스트셀러에 올랐구나. 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제품은 반품률도 업계 최저입니다. 이게 2020년 공정위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같은 경우는 0.19%로 반품률이 정말 업계에서는 최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만족도가 그만큼 높다. 제품 큐레이션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애터미는 계속 제품 리뉴얼을 해서 더욱더 고객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하반기 애터미 신제품 출시 예정 품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품목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품목들이 지금 출시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이크업 제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혈당 조절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 헬스 루아지안탄 뭐 이런 제품도 있고, 뭐 공기청정기도 지금보다 조금 더 사이즈 줄인 중형이나 차량용도 나올 예정이고, 또 가습기도 나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사이즈를 다양하게 만든 온열 매트, 그다음에 뭐 샤워 필터기 이런 거, 요새는 필수품이잖아요. 샤워 필수기, 물에서 벌레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제품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 뭐 비데 물티슈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들에게도 이런 간식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제품들이 또 출시 예정이라서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애터미는 애터미 제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자몰까지 이제 2019년 12월에 런칭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아자몰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에 없는 제품은 아자몰에서 먼저 찾아봐서 거기서 이제 가격 정보나 이런 걸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최저가보다도 좋은 가격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꼭 아자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쿠팡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애터미에 없는 제품들은 아자몰을 1순위로 해서 찾아보고, 또 아자몰에 없으면 뭐 또 다른 데를 이용해야 되긴 하지만, 앞으로 아자몰에도 계속 신제품이 입점해서 지금 더 많은 제품들이 입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는 애터미에서 취급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아자몰을 런칭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더 다양한 뭐 냉장고, 세탁기 없는 게 없습니다. 선풍기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자몰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세 번째 특징이 이런 마케팅 플랜이 있습니다. 쉽고 균형 있고 변하지 않는 마케팅 플랜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는 이제 뭐 날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 이제 두 줄로 형성되는 바이너리 구조인데, 이런 바이너리 구조 안에서 마케팅 플랜이 변하지 않는 건 정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이렇게 마케팅 플랜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고 점수로 환산해서 그 점수에 맞게끔 이제 후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후원 수당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30만 PV, 70만 PV, 150만 PV 점점 이제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하루에도 이렇게 5천만 PV가 맞는 날이 오겠죠. 30에서 5천만까지 가는 데는 166배 증가하는데, 이런 점수는 20배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20배밖에 증가 안 하는 것은 후원수당도 20배밖에 이제 증가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밑에 있는 초기 사업자들에게도 조금 더 후하게 준다. 그리고 이 직급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터미는 7개의 직급이 있는데, 이제 세일즈 마스터부터 다이아몬드, 샤론 로즈, 스타, 로열, 크라운, 임페리얼, 이 위로 갈수록 더 많이 이제 수당을 퍼센티지로 주는 게 아니라, 보시면 직급 수당은 그 PV의 20%를 주는데, 여기 보시면 세일즈 마스터한테 그 절반인 10%를 뚝 떼서 세일즈 마스터 제일 밑에 있는 직급자들에게만 균등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 10%는 절대 세일즈 마스터만 가져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후 상박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후하게 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 달리 이제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의 상한선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회사처럼 1% 이제 성공자가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애터미는 딱 소득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 5천만 원까지 한계를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득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끔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다 밑에 사람들한테 분배해가지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니라 늦게 시작해도 이렇게 임페리얼까지만 도달하면 다 같이 나중에 상한선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에서도 은퇴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같은 경우는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을 하고 있는 굿모닝 애터미가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석세스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다 이런 세미나들이 개최되고 있고 이런 세미나들이 회사 본사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교육시켜서 이제 육성해서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개인이 이제 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애터미에서 주관해서 이런 시스템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스템에 참여만 해서 교육을 받고 또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만 실천하면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큰 특징 하나가 이 성공 시스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소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제품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보상 플랜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일일이 다 이제 보상 플랜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성공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애터미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해보고 이제 뭐 직장 생활만 했으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 제가 뭐 영업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판매 같은 거 특히 뭐 잘 팔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과연 내가 이런 걸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애터미라는 회사 보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 보니까 네, 나 같은 사람 또 신용불량자인 사람 뭐 나보다 더 못하신 분들도 성공하는 걸 보고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나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또 자신감을 얻고 네,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의 비전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애터미 회장님이시죠. 박한길 회장님이시고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은 다단계 업체랑 경쟁하지 않겠다. 기존 대형 마트, 백화점, 홈쇼핑, 유통 채널들과 경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제품 큐레이션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욱더 이제 소비자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포인트 밸류라는 하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사면 그 옆에 적혀져 있는 포인트, 앞으로는 이런 포인트가 없는 소비는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는 이제 회장님의 목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다단계 마케팅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도, 17년도, 지금 2020년도에는 이러한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기존의 10년 동안 계속 시스템을 정착시켜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로 이제 진행을 해도 큰 무리 없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런 플랫폼 시대에도 이제 포스트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 네, 글로벌 원 마케팅을 외치면서 이렇게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애터미는 진화할 것이고, 네, 그것을 계속 다 같이 이제 보면서 어떻게 진화할지 다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앞으로 글로벌 유통의 허브가 될 것이며, 네, 온라인 유통 플랫폼입니다. 그냥 일개 다단계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애터미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글로벌 유통의 허브가 될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긴 토종 애터미지만 지금 10년 만에 1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 회원수 보시면은 지금 2020년 8월 기준입니다. 국내 회원 약 400만 명이고 글로벌 회원이 약 350만 명입니다.
그리고 중국 회원이 380만 명으로 지금 합계가 약 113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애터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원 마케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넓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직접 판매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 애터미가 당당하게 1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도에서는 20위였거든요. 그래서 9계단이 상승해가지고 지금 1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진짜 우리나라에서 작게 뭐 A4 용지로 시작했던 회사인데 지금 2020년 글로벌 11위라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네노라는 회사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회사들이랑. 이런 회사들은 지금 역사가 굉장히 깊죠. 근데 애터미는 지금 10년, 11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은 더욱 무궁무진하고 지금 저희 전 세계 인구가 약 77억 명이잖아요. 근데 애터미 가입 회원 수는 고작 1130명밖에 안 됩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그래서 애터미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15개 나라에만 진출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인도, 베트남, 콜롬비아, 브라질, 더 많습니다. 페루,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엄청난 국가들이 이제 계속 진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애터미 회원 수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글로벌 빅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절대 국내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무궁무진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고 지금 회장님 저번 달 8월 달이었죠. 8월 달에 저희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정말 저도 전율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의 애터미의 저력이라고 해서 기사가 지금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13,000여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걸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터미는 과거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 통해서 석세스 세미나를 해왔고 또 다원 중계라고 해서 이제 또 여러 지방 다 연결해가지고 진행하는 걸 해왔고 그래서 회장님은 진짜 이런 걸 대비하셔가지고 선견 지명이 있으신 건지 이렇게 이제 다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애터미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오지 않았던 회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집회를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모여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또 있으시고 하시는데 애터미는 철저하게 이제 수칙을 지키면서 또 이런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바로 적용하는 그런 애터미입니다. 애터미 같은 경우는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한 발 더 내딛고 있고 또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애터미 개인화 쇼핑몰. 그래서 내가 쇼핑몰의 주인이다. 내 얼굴이 나오는 쇼핑몰이다.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쇼핑몰의 주인인데 이제 내 얼굴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개인화 쇼핑몰로 점차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꿈을 이룬 10년입니다. 10년 동안도 진짜 앞만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앞으로 100년을 꿈꾸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앞을 보면서 매진하고 있는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도약이 또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생은 벌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의 C, 초이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물론 하시는 일도 있으시겠지만 또 다른 선택을 하셔서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셔서 나중에 내 노후, 우리 가족의 노후까지 또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초이스,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처음 오신 분이시라면 조금 더 잘 알아보시고 물론 저처럼 저도 이제 선택하기 전에는 잘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알아보고 선택을 했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공자 이야기들도 유튜브 채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금 강명순 총장님 성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옆에 계신 분 총장님 성공하신 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자신감 얻어서 또 사업 잘 알아보시고 또 열정적으로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음소거 풀어주시고 애터미 사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세요. 사원 준비. 시작. 영어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부 사랑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따님 너무 잘한다. 여기 이렇게 많이 모였네. 지금